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병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해외 STO 사례들을 좀 분석해보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현재 지금 발표된 가이드라인과 잠깐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려고 이번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면 A41은 블록체인 인프라 스타트업으로 밸리데이터와 리서치 그리고 프로덕트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STO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면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증권형 토큰 제공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 자산과 연계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좀 조각 투자와 비슷하게 여겨지고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담보라는 리츠, 그리고 사모펀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 STO 하면 이제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은 폴리메스라고 합니다. 폴리메스 같은 플랫폼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ERC라는 이제 이더리움의 토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ERC 1400 자기들은 ST20이라고 부르는 STO만을 위한 새로운 토큰 규범을 만든 플랫폼입니다. 사실 STO는 결국에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거다 보니까 KYC, AML 선행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 화이트 리스팅되고 승인이 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이더리움의 토큰 규범 가장 이제 널리 사용되는 ERC20은 개발 의도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그 누구나 익명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RC 1400을 살펴보면 너무나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인 Verify Transfer라는 함수를 통해서 화이트 리스팅 그리고 특정 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블랙리스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KYC, AML 등을 저 Verify Transfer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화이트 리스팅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일정 이상의 수량을 직접 보내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서 거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미리 거르는 등에 처리할 수 있도록 폴리메스는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폴리메스가 그러다가 이제 폴리메스는 원래는 이더리움에서 계속 구동이 되고 있었는데 약간 이더리움이 이제 STO를 하기에는 약간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체인의 이름이 이제 폴리메쉬이고 폴리메쉬 체인의 특징을 알아보면 일단은 포크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사실 이제 분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블록 트랜잭션들이 이제 블록에 담기게 되고 그 어떤 블록이 더 적합하냐 이런 식으로 그 여기서 원하다면 포크를 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으로 인해서 사실 STO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미 STO 거래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 블록이 약간 엉클 블록이 돼서 탈락이 되고 다른 블록을 이어가는 이제 포크가 된 형태로 일어나면 STO 자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인의 특징 중 가장 1번은 포크가 없는 아키텍처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내가 컨트랙트 콜을 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필요한데 이 지갑을 만들 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인증해야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이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내 신원이 어떻다 인증하고 나서야 폴리메시의 지갑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체인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노드들이 이것을 검증해주고 이 트랜잭션 이 블록이 이제 맞는 블록인지 계속 검증해주는 노드들이 필요한데 이 노드를 돌리는 노드 오퍼레이터들을 전부 퍼미션드 그리고 레귤레이티드 파이낸셜 엔티티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JP모건, 골드만삭스 여건 해외 유수의 그 금융권 플레이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신의 포지션을 이제 드러내면 안 되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주소를 알게 되면 그 주소를 이제 검색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팔았는지 이런 걸 모두 알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폴리메쉬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컨피덴셜이랑 프라이버시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가한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TO만을 위해 만들어진 체인이다 보니까 STO 컨트랙트를 이제 만드는데 이제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포클리스랑 좀 이제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분산 시스템은 어떤 게 옳다 그르다 그리고 어떤 게 먼저 들어왔다보다는 이제 확정되고 나서야 이게 확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분산 시스템의 블록체인은 probabilistic finality라고 확률적인 파이널리티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이미 실행된 거는 이제 발생한 트랜잭션은 반드시 이제 발생한 거로 만드는 좀 디터미니스틱 파이널리티를 자기들이 구현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STO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체인이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해서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밖에도 약간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폴리메스였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드렸고, 나머진 것들을 보면 이제 ADDX,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고, 특이한 점은 이제 사모펀드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사모펀드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토큰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ERC-1400처럼 약간 이제 STO를 위해서 KYC AML이 좀 들어가 있는 ERC-3643을 이제 발표를 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토큰소프트라는 플랫폼 역시 ERC-1404라는 표준 규정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해시플로우라는 체인에서 이제 구동되고 있고, T0라는 플랫폼 역시 이더리움, 테조스, 알고랜드 이런 식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들이 사실 폴리메스랑 폴리메쉬는 전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약간 ERC 표준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KYC AML이 가장 이제 주기 때문에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플랫폼들의 목적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시큐리티 토큰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또 저작권, 인적권, 그리고 사모펀드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부동산 조각 투자 이런 다양한 권리들이 좀 토큰화이즈 되도록 자유로움을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얘네들이 이제 민간 플랫폼이다 보니까 최대한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약간 다양한 규제들을 이제 집어넣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로는 모두가 정부 플랫폼이 아니라 사기업이다 보니까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 본인들 프로덕트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좀 더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증권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사용자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 프로덕트에 어떻게 하면 온보딩을 시킬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하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폴리메시나 T0 이런 데에 올라와 있는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토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큰들은 사실 업비트라든가 바이낸스 같은 CEX에 상장된 것이 아니라 자체 플랫폼, 그리고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약간 좀 스타트업이라든가 좀 이제 유명하지 않은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좀 잊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STO 가이드라인을 보고 제가 블록체인 면에서만 좀 살펴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분산 원장으로, 그리고 분산 원장을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하게 분산 원장, 그리고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보다는 디지털 논 커스터디하게 자기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증명하고 이를 전송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인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분산 원장을 하나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이제 말을 보고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후적 조작과 변경이 방지되어야 하며 시간 순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사후적 조작과 변경이 방지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체인에서 포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반강제적인 사후적인 변경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간 순서가 보장된다는 거는 사실 분산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확률적으로 보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서도 가스피를 좀 더 이제 내가 많이 쓰면 내가 조금 이 15초 안에 이제 블록에 담기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트랜지션보다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데, 시간 순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보고도 한 번 더 의아했고, 세 번째로는 추가적인 디지털 자산 토큰이 거래에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대부분 이제 토큰이 트랜지션을 실행하는데 이제 트리거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도스를 막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랑 페널티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아했고, 마지막으로는 증권이익의 거래는 허락받은 곳에서만 해야 한다는 약간 언급을 보고 약간 이럴 거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점들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STO만을 위한 체인을 개발을 해야 되던가, 아니면 또 일반 체인을 사용한다면, 일반 체인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커미션을 이제 최소로 해서 이제 0으로 이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던가, 아니면 STO만을 위한 토큰 표준을 만들어서 이 연산을 할 때는 반드시 이 STO만의 토큰 표준을 연산하는 데는 이제 반드시 0의 수수료가 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인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라면 아까 폴리메쉬 같은 체인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폴리메쉬도 체인이다 보니까 폴리엑스라는 토큰으로 인해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발행인이 51% 이하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51% 이상의 다른 검증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언급을 봤는데 좀 다양한 엔티티가 있겠고 이제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좀 골드만삭스라던가 이제 유명한 파이낸셜 엔티티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엔티티들은 저는 밸리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1% 이상의 밸리데이터들을 좀 마련하는 모습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실 밸리데이터들은 이 자기가 이제 검증을 해주고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커미션을 이제 가져가고 커미션은 사실 체인의 토큰에서 나오는데 이 이제 STO만을 위한 이제 체인에서는 토큰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니까 커미션을 좀 마련해야 되는 이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산 시스템에서 시간 순서가 이제 확실히 이제 보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오라클을 사용해서 약간 체인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하나의 오라클을 사용해서 정말 트랜잭션 순서대로 이제 발생을 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프로벌리스틱 파이널리티가 아닌 디터미니스틱 파이널리티의 이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체인을 만들어서 약간 시간 순서에 맞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네, 감사합니다.